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의 임동석입니다. 추석 연휴들 다들 즐겁게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10월 2일 화요일 순서입니다. 징검다리 연휴라 가지고 오늘도 아마 쉬시는 분들도 꽤나 많으실 텐데요. 쉬시면서 느긋하게 저희 프로그램 함께 시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출근을 저희처럼 하신 분들께서는 열심히 일하시는 가운데 저희 프로그램 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몰래 일하면서 보는 것도 의미가 있죠. 네, 저희 프로그램 지상파 DMB 채널 U1 그리고 KT 올레 IPTV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께서 편하신 채널을 골라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미국 제조업 지표가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는 그런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미국 경기 회복이 현재 미국 경기를 증시를 좀 이끌고 있다면서 미국의 증시에 상당히 좀 어떤 그 상승적으로 동력이 남아있다는 것이 전 세계 증시를 끌어올리는데 힘을 좀 보태고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도 전반적인 증시 상황이 좀 호전되는데 상당한 힘을 보태줄 것 같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자, 그런 기대감이 우리 증시에도 반영되길 기대하면서 오늘 프로그램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우리 증시는 지금 조금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잠시 후 동시효과 상황 등등을 통해서 여러분께 자세한 우리 시장의 분위기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들부터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강정원의 3% 공략주에서는 공략주 매매 원조인 강정원 전문가와 함께 장 초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종목을 선정해보고요. 네, 여의도 리포트에서는 KTB 투자증권 이성훈 대리와 함께 유럽 정책에 대한 부담감과 그에 따른 영향들을 살펴봅니다. 자, 고수들의 작전과 또 종목 선정에 대해서 저희가 배워보는 시간이죠. 김도영의 작전 타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업종 스캐닝에서는 주요 업종과 종목들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살피고 대응 전략도 함께 짜보죠. 네, 시초가를 통해서 오늘 장 공략주 선정을 해보겠습니다. 강정원 전문가 준비되어 있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난주 금요일 국내 전일장과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볼까요? 네, 지난주 금요일 국내 시장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7.5포인트 상승한 1996.21포인트에 마감을 했고요. 뉴욕 증시가 내년 예선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고 미국 고용시장도 회복세를 보이면서 일단 상승 마감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외국인도 매수세가 좀 들어왔고 기관도 팔자세가 좀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1990포인트 선에서는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업종별로는 보험과 음식료, 통신 업종의 상승세가 좀 줄어졌고 특히 이제 외국인이 2,300억대 순매수를 한 부분 역시 이런 부분이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가 중에 상해 종목도 삼성전자와 현대차, LG화학, 삼성전자 우선주가 상승했고요. 다만 포스코와 현대모비스, 기아차, 삼성생명, 현대중공업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도 5.49포인트 상승한 523.78포인트에 마감을 했고요. 역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40억대와 180억대의 순매수를 보이면서 상승세를 좀 견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개인은 392억의 매도세가 나타났고요. 시가총액 상해 종목들, 최근에 지난주에 저희도 추가 공략주 제시했던 CGN이 5.38포인트 급등하면서 역시 CGN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인터플렉스라든가 파라다이스, SM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CJ 오쇼핑, 서울반도체 역시도 강세를 보였고, 전체적으로 코스닥도 아주 긍정적인 모습 계속 유지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 매수 종목은 코스피에서 현대차와 삼성전자, CJ 대한통운, 신한지주, 삼성화재를 순매수했고요. 코스닥에서는 다음과 CJ 오쇼핑, 네오에지 게임즈, 매드포스트, 바이오랜드를 순매수했습니다. 기관은 코스피에서 호남석유, 삼성 SDI, 현대글로비스, NHN, SK텔레콤 순으로 상해 종목을 좀 올려놨고요. 코스닥에서는 CGN과 인서플렉스, 파라다이스, 하트론, ELK를 순매수했습니다. 최근 미국 시장은 벤 버냉키 FRB 의장이 큰 폭의 발언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 경기 지표 개선과 더불어서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 이제 미국 공관리협회 9월 제적 지수가 전월 대비해서 0.9포인트 상승하면서 51.5를 기록했습니다. 몇 달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고 발표하면서 시장 상승의 어떤 모습을 보였고요. 다만 장 초반은 큰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만 일단 막판에 좀 약세를 보인 부분, 상승폭을 좀 줄인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벤 버냉키 FRB 의장이 1년 연설을 했는데 3차 초양세 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경제가 개선되기 전까지는 이 같은 흐름을 좀 유지하겠다라는 발언, 역시 이 부분이 시장의 긍정적인 모습을 좀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우지수는 지난 주말보다 77.98포인트 상승한 13,515.11포인트에 마감을 했고 S&P 500 지수도 3.82포인트 상승한
1444.49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나스닥만 2.7포인트 하락한 3113.53포인트를 마감을 했고요. 국제유가도 지난 주가보다 0.29달러 상승한 92.48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금값 역시도 지난주 종가 대비해서 9.4달러 상승한 온스당 1783.3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추천해 주신 종목이 진양제약이 있었는데요. 이 종목에 대한 AS 부탁드리죠. 네, 진양제약 시초가 대비 3.3% 상승을 했습니다. 막판에 밀리긴 했습니다만 진양제약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번에 투자 포인트 상반기 회전을 했고 특히 이제 발기부전 치료제가 현대 CTC바이오와 동국제약 이런 4개사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주류 치료제를 개발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반기 수익 흑자는 됐었고 또 저PBR 매력이 있는 상황입니다. 금요일에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 15일 이평선 기술적으로 오늘 15일 이평선에서 좀 다시 한번 반응 나올 수 있는 그런 패턴이라고 판단되어지고요. 3% 원칙이지만 또 갖고 좀 무방하다. 저는 그렇게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추천하실 종목은 어디 발굴하셨습니까? 네, 오늘 시커먼실은 YN텍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YN텍은 이 레미콘 사업하고 폐기물 소각 사업 그리고 이 골프장 사업이 주요 매출원이고요. 이 소각 대상 폐기물을 소각 처리하는 그 중간 처리 이 과정에서 매출 비중이 높습니다. 전체 매출액 중에서 레미콘 제조와 판매 부분에서 30.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퍼블릭 골프장을 또 운영함으로써 매출을 좀 창출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남 이 산업단지와 국내 최대 석유화학단지로 불리는 여수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이 폐기물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투자 포인트는 두 가지를 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역시 실적 호전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반기 실적이 지난해 전체 영업이익의 70% 이상을 달성한 50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순이익 역시 지난 해 전체 실적 대비해서 올 반기만 80% 수준을 도달한 33억을 기록했는데 최근 3년간 올해 최다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년 평균 YNT의 주가 수준이 현재 PR 11배 수준으로 거래되는데 반기 기준 실적만 하반기에 달성할 경우에 올해 예상 EPS가 482원이 이론적으로 산출됩니다. 이게 근거한 적정 밸류에이션 한 5천원 이상이 가능할 것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 8월 달에는 이 정부가 이 중국의 도시 폐기물 처리 사업과 관련돼서 이 중국 정부와 협력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 관련 지수의 모멘텀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 건설부가 이 12차 5개년 국가경제 개발 계획에 따라서 약 36조 원 이 규모의 그 도시생활 폐기물과 오수처리 시설을 건설을 준비 중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관련된 중국 간의 성장성도 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두 번째는 저PBR 이론과 안정의 재무 구조를 들 수 있는데요. 이 반기 기준 역시 주당 순자산 가치가 4,794원입니다. 현 주가 PBR 0.7배 이 수준이기 때문에 역시 이 부분도 저평가 매매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충분한 투자 포인트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YN텍 목표가 손절가 조언 부탁드리죠. 네, 역시 오늘 시초가로 말씀드리겠고요. 매수가 시초가, 목표가는 시초가 3% 이상, 손절가는 3,150원 하이시에 손절로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목표가 3% 플러스 손절가 3,150원이었습니다. YN텍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강정원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동시효과 상황 보겠습니다. 네, 조금 전 여러분께 인사를 드릴 때만 해도 약 20포인트 이상 하락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낙폭을 상당 부분 줄였습니다. 현재 거래소가 1991포인트로 4.88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올라 있습니다. 1.75포인트 상승해 있고요. 525포인트로 현재 장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른쪽과 왼쪽이 화면상으로 좀 갈리죠. 오른쪽은 빨간색들로 물들어 있는 반면에 왼쪽은 파란색들이 드문드문 상당히 눈에 띕니다. 삼성전자가 0.07%로 강보가 된 가운데 현대차가 2% 가까이 빠져 있으면서 현대모비스 1% 하락과 함께 모양새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반면 기아차는 또 1.6%가 올라가지고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자동차 업종 내에서도 종목별로 그 명암이 좀 엇갈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0.23% 정도 강보합으로 장들이 흘러가고 있는 가운데요. 조금 눈에 띄는 종목들이 있다면 1% 이상 상승한 SK하이닉스가 좀 눈에 띄고요. 삼성화재가 2.09%로 상당 부분 상승을 했습니다. 셀트리온이 1.4%, 파라다이스 1.1% 등등 전반적으로 많이 올라있는 코스닥, Y젠터의 7% 상승이 눈에 띕니다.
네, 추석 명절이 지나고 첫날 열리는 오늘 장입니다. 이제 장이 막 시작이 됐는데요. 다행히 거래소가 0.6포인트 하락으로 약보합으로 장이 시작했습니다. 거래소가 1995포인트로 지난 전일장과 비슷한 수준에서 시작을 했고요. 코스닥은 1.73포인트가 오르면서 525포인트로 장이 열렸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 라이징 스탁의 홍희진 팀장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양시장 출발 상황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하창봉 팀장님, 거래소 쪽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명절이 지나고 나서 첫 거래일입니다. 어제 하루 쉰 거 자체가 약간 도움이 됐지 않나 보겠습니다. 아침 초반 같은 경우도 약보합 출발합니다만 오늘 장 같은 경우에 약간 긍정적인 흐름을 좀 피해한다 말씀드리겠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강보합도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10월 5일 정도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번 주 금요일 정도 예상되는데 시장에서는 한 7조 6천억 정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135만 원 정도 고점 돌파에 조금 멈춰있는 모습인데 삼성전자 여전히 강하다 말씀드리겠고요. 현대 기아차는 조금 약한 모습입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주에 25만 원까지 갚하는 반등이 나왔습니다만 오늘은 장 초반에 약간 차익 실현 매물 때문에 1.5% 밀리고 있는 모습이고 기아차 같은 경우는 사실 시장에서 실적 쇼크 이야기까지 나오다 보니까 지난주에 7만 원까지 이탈한 흐름을 보였습니다만 오늘은 일단 기술적 반등이 좀 주목되면서 1% 정도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조금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약 보합세입니다. 31만 500원 정도에서 조금은 답답한 흐름을 좀 이어가지 않나 보겠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기관의 매수에 조금 들어왔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한 33만 원까지 올라온 모습인데 오늘 같은 경우도 0.15% 상승하면서 33만 2천 원 정도 효과가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다시 이제 카이 한국항공우주 인수전에 참여한다고 하죠. 과연 이것이 현대중공업의 덕이 될지 실이 될지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0.4% 하락하면서 25만 1,500원 정도에 좀 멈춰있는 모습입니다. 신한지주 같은 경우 0.4% 정도 상승을 하는데 38,050원입니다. 제가 조금 더 다뤄드리겠습니다만 어저께 또 추석 연휴 이에 상당히 좀 우리 투자가들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바로 저축은행 11곳 정도가 완전 자본 잠식이 들어갔다 그래가지고 공진 계열의 서울저축은행이라든지 진흥저축은행이 바로 상폐해가는 약간 그런 안 좋은 일이 생기는데 그 부분 조금 다뤄보겠고요. 일단 현재는 신한지주 같은 금융사 같은 경우 그나마 0.14% 조금 상승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 0.3% 하락하면서 16만 8천 원 정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사실 국제 유가 같은 경우는 90달러 초반에 조금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SK이노베이션도 17만 원 밑에서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지 않나 보겠고요. 대표적인 유틸리티 종목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였던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오늘도 제 상승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1.25% 상승하면서 28,250원 호가 들어오기 때문에 한국전력이 제2의 가스공사만큼 주가 상승 탄력이 이어질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지금의 상승 트렌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LG전자 최근 낙폭이 조금 심합니다. 오늘도 0.6% 하락하면서 68,500원까지 조금 밀리는 모습인데 역시나 실적 시장에 임박하다 보니까 실적이 조금 불리한 종목에 대해서 선제적 매도세가 나오고 있지 않나 보겠습니다. 잠깐 업종 살펴드리면요. 여전히 오늘 조금 강세를 보이는 업종은 의료, 정밀, 전기가스업종이 될 것 같습니다. 의료, 정밀 업종 2.3% 상승을 하고 있고요. 전기가스, 은행 업종 순으로 0.5% 정도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업종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의 강세가 좀 돋보이기 때문에 0.4% 정도 조금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조금 하락하는 업종을 보면 역시나 비금속 광물 업종 0.65%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운송장비, 현대차, 기아차의 낙폭이 있다 보니까 역시나 0.6%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고 통신주 조금 쉬는 모습이죠. 오늘 그러다 보니까 0.16% 조금 하락하는 모습이지 않나 보겠습니다. 잠깐 지수부터 살펴드리면요.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전일 대비해서 0.03% 하락한 1995.53포인트로 10월 장을 출발했습니다. 지금 최근에 어떤 흐름 자체가 2000포인트 바로 돌파하지 못하고 있고 투신의 매물 때문에 조금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대략적으로 1970선전에서 이틀 연속 반등을 다지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조금 점수를 둔다 말씀드리겠고요. 수급 잠깐 살펴드리면 장 초반입니다만 오늘 역시나 개인만 매수가 들어오고 10월 접어들어서 첫 거래일부터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세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외국인이 한 92억 정도 매도가 나온다는 것이 조금 부담이 되는 요인이고요. 계속적인 투신의 매도세 오늘도 좀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한 240억 정도 매도가 나오는데 조금 더 특이하게 안 좋은 점은 연기금에서 123억 정도 매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봤을 때 장 초반 같은 경우는 해외 시장이 반등을 좀 했습니다만은 약간은 아직까지는 조금 쉬어가겠다는 흐름이 아침 수급 동향에서 조금 표출되지 않나 보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코스닥 출발 상황은 홍의진 팀장께서 보십니다. 네, 오늘도 코스닥 시장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0.4%대 강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화두가 되는 부분은 YG엔터겠죠. 지금 영국 차트에서 1위를 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10만 원에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지금으로서는 좀 차익 매도가 좀 나오고 있네요. 지금 보시면 아무래도 지금 장 초반에 10만 2천 원 정도까지 올랐지만 지금 현재 구간은 10만 원, 99,800원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상승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은 아무래도 추격 매수는 상당히 좀 위험할 수 있다. 왜? 지금 여기서 차트 1위 나온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뉴스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그다음 실적이 좀 확인이 돼야만 추세적인 상승이 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조이맥스나 지금 위메이드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게임주죠. 근데 지금 그 카카오톡에서 애니팡이 히트를 쳤는데 그다음 게임이 이제 캔디팡이라고 하는 게임이 지금 히트를 치고 있다고 해요. 3일 만에 사용자가 130만 명이 좀 돌파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개발사 조이맥스가 상한가 안착을 했고요. 그 카카오톡에 대한 지분을 갖고 있는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10%대 강세가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카카오톡에 대한 신규 게임에 대한 기대감 있는 종목들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좀 SNS 관련 테마 SK컴지라든지 KINX, 가비아 같은 종목들에 대한 상승세를 좀 유지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지금 IT 부품주, 그러니까 파트론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파트론이나 코리아서켓 최근에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갤럭시 S3에 대한 상승 모멘텀이 있는, 지금 실적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지금 좋은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경제 민주화 관련주 정원 NCC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테마가 조금 활기를 띄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같은 경우도 코스피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강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좀 확인이 좀 필요해 보인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이제 수급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외국인 같은 경우는 2억 정도 수익 매수한 반면에 기관들은 53억 정도 매도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목별로 기관들이 상승 시에 매도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일단은 기관의 매도가 나오고 있는 종목 자체는 탄력이 둔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단은 오른다고 추격 매수 하시지 마시고요. 오를 가능성이 있다. 실적 대비 아직까지 저평가이거나 추가적으로 성장성, 그러니까 좋은 뉴스가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외환과 채권 시장 동향을 또 살펴봐야죠. 한양증권 리서치센터 전소영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외환시장의 현재 시장의 흐름이 어떻습니까? 전망도 함께 해주십시오. 네, 오늘 달러 환율 전일 대비 1원 20전 상승한 1112원 50전을 출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조업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50인 기준선을 상회하는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유로존의 PMI 지수는 혼조세를 보였고,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기준치를 2달 연속 하회했음에도 불구하고 명절에 기대했던 경기 부양책이 발표되지 않았다라는 이런 실망감이 아무래도 환율의 상승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징검다리 휴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거래 의지는 상당히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환율 자체도 연저점까지 내려온 수준이기 때문에 연저점 부분에서 당국의 개입 경계감이라던가 연저점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 등이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1110원이라는 이 연저점을 하향 돌파하기는 쉽지 않은 오늘 하루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는 1110원대 중반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호주의 기준금리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기준금리 결정에 따라서 환율의 변동폭도 다소 심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계속해서 채권 시장에 대한 분석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채권 시장 오늘 보합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전일과 똑같은 106.24에 거래 출발하고 있는데요. 금통위가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일주일가량 앞두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또다시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오늘 아침에 발표되었던 소비자 물가는 전월 대비 0.7% 상승하면서 물가 상승이 다소 좀 높게 이루어졌다라는 이런 평가를 받고 있긴 합니다만은 전년 동월 대비는 상당히 낮은 수준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국고 3년 금리가 2.8%를 하회하면서 레벨 부담이 좀 지속이 되고 있고요. 이 밖에도 이제 제조업 지수가 상승하는 그런 흐름들, 이런 거 역시 현재 금리 레벨로서는 좀 레벨 부담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일단 다음 주 금토일까지는 계속해서 금리나 기대감으로 금리가 크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미 금리 레벨이 기준금리를 한 차례 인하한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현재 레벨에서는 좀 리스크 관리가 조금 더 필요하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국채 선물을 꾸준히 순매수하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20일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하면서 나타나는 기술적인 매매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기는 좀 어렵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전소영 연구원과 함께 외환과 채권시장 흐름을 정리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여의도 리포트의 김보람 아나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의도 리포트 김보람입니다. 추석을 보내고 돌아오니 이제 10월 증시가 시작됩니다. 4분기의 시작이기도 한데요.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 여부가 불확실성으로 남아있고 3분기 어닝 시즌도 시작되는 10월 증시. 각 증권사들은 시장 방향을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 이 시각 증권사 리포트로 확인합니다. 먼저 우리투자증권입니다. 경기 둔화 속의 어닝 시즌 어떻게 대응할지 한번 살펴보고요. LIG투자증권에서는 스페인이 시장 재진입 시점을 알려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양증권은 두려운 곳을 찾아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한양증권은 코스피 상단을 올릴 수 있는 4분기. KTB투자증권에서는 유럽 정책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투자증권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0월 증시는 스페인 구제금융 신청 시기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다만 Q3 발표 이후 일부 미국 경제 지표에서 긍정적인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며 연말 소비 시즌과 맞물려 추가적인 개선 흐름도 기대되고 있어 국내 증시의 하방 경직성을 유지시켜주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10월 중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3분기 어닝 시즌이 진입하는데요. 국내 기업 실적의 하향 조정 흐름 속에서 이익 개선세가 강화되는 업종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반도체, IT 부품, 정유, 제약업종의 양호한 개선 흐름이 예상돼 이러한 종목으로 관심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봤는데요. 또한 중국 정부의 정책적 움직임에 따른 중국 내수주 중심의 단기적인 대응도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다음은 LIG투자증권입니다. 10월 코스피는 1930에서 2050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월 초 미국의 지표 개선이 기대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안도랠리의 고점을 형성한 이후 월 중반까지 기간 조정을 보이며 하단 지지력 확보 과정을 거친 후에 재차 회복되는 국면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이렇게 예상하는 이유는 스페인 구제금융 신청과 관련한 노이즈가 기간 조정을 이끌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이후 구제금융을 공식 신청하게 된다면 불확실성 해소와 미국 주택시장 회복과 함께 다시 시장이 회복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스페인이 주는 기회는 또 한 번 주식을 저렴하게 편입할 기회라고 봤습니다. 관심 종목으로는 SK하이닉스, GS리테일, 현대위아, 한전KPS, 현대그린푸드, 삼성정밀화학을 꼽았습니다. 네, 이어서 동양증권입니다. 최근 글로벌 리스크 수위가 낮아지면서 위험자산 선호도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럽과 미국은 재정 적자 축소 속도 조절이 필요하며 재정 여력이 있는 중국 등 신흥국은 경기 부양 정책이 강구됩니다. 10월 국내 증시는 글로벌 정책에 대한 신뢰가 증시 유동성 확충으로 이어지면서 추가적인 상승도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는데요. 3분기 어닝 시즌은 이러한 모멘텀 변화와 불확실성 해소를 감안한 투자 전략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심 업종으로는 전자, 부품, 디스플레이, 항공, 해운, 철강, 전기, 미디어 엔터를 꼽았습니다. 계속해서 한양증권입니다. 4분기 이후 증시는 유로존, 미국, 중국 경제에 대한 심리적 충격도 이전에 비해 감소하면서 코스피 상단을 올리는 시도를 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유로존 경제 성장률에 대해 이미 국내외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가 현실적인 수준으로 낮아졌고 주요 신용평가사와 국제금융기구의 부정적 시각에도 크게 충격을 받는 수준은 지난 것으로 봤는데요. 11월 8일로 지연된 중국의 18자 당대회도 일단 정치적 갈등 요소는 당대회 일정이 정해지면서 감소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 코스피엔 중립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며 유로존 변수 개선으로 이번 주 코스피는 상승 추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마지막 KTB 투자증권 리포트 내용은 이성웅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리포트 내용 전해주시죠. 네, 우선은 추석 연휴 쉰 다음에 전일에 그냥 미국 시장이 그나마 좀 혼조세로 마감한 부분이 좀 있어서 오늘 우리나라 시장도 약간 혼조세가 좀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은 오늘 같은 경우에 거래량이 지금 크게 나오지 않는 상황이어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에 그러한 좀 유럽에 대한 그런 경제 일정, 그리고 다음 주에 있는 그런 스페인 쪽에서의 구체금리 신청,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약간 관망 심리가 지금 나올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 미국의 고용 지표도 있고, 유럽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회의, 또 그리스와 스페인의 구제금융 이슈, 이 정도가 있는데, 지금 현재 봤을 때는 그리스와 스페인에서의 구제금융 이슈가 아직까지는 크게 좀 긍정적인 방향은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가 10월 8일에 있는데, 그 전에 트로이카의 그리스 긴축 이행 보고서가 발표될 것으로 보여질 만큼 약간의 부정적인 그런 플로어가 좀 예상되는 상황이라 볼 수 있으면서, 아직까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도 좀 약간 관망 심리가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좀 상승을 하지만 크게 오늘의 상승세가 크게 갈 것 같지라는 생각은 들지는 않고 있고요. 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종목들을 약간은 좀 단기 트레인 관점으로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지난주에 그런 이런 상황 안에서 지난주에 그런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나왔는데, 딱히 어떤 금액과 일정이 정확하게 나오진 않아서 약간은 불안전한 경기 부양책을 볼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시장의 관심은 지금 다른 종목들보다 중국 관련주가 이번 주나 오늘 같은 경우에 좀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관련주들, 의류나 그러한 좀 화학, 이런 업체들을 좀 단기 트렌드 관점으로 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리포트였습니다. 네, 오늘장 특급 작전을 세워봅니다. 알파라이징 스탁의 김도영 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 전략 들려주십시오. 네, 오늘장 시장 같은 경우 우리나라 시장을 함으로 인해서 월요일 날의 하락 부분의 미반영분, 그 다음에 또 오늘 상승 부분의 미반영분들이 나오면서 상당히 공존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살펴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계의 매도 포지션들이 지금 잡히고 있는 상태에서 결국 기관계들 같은 경우는 자신들이 주인으로 수급 주체로 있는 종목 쪽으로의 한쪽 쏠림이 나타난 것이 아닐까 판단이 됩니다. 또한 오늘 역시도 파생 시장에서 흰겨루게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숨고르기지 않을까라고 단기 박스권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 상태겠고요. 선물 쪽으로 판단을 해본다면 종합지수 쪽으로도 2000포인트 지금 다시 한번 뚫어내지 못하는 모습이 발생되고 있는데, 선물의 264.80 자리가 상당히 저항 돌파선으로 지지를 돌파해서 지지 깔과 함께는 오늘 모멘텀이 부실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삼성전자의 상승 모멘텀이 두드려지고 있고, 현대 기아차나 한진해운 같은 경우가 과대 낙폭에 따른 리바운딩 정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 주도주 같은 경우는 눌림 매수 타이밍으로 음봉들이 떨어지는 자리에서 지지력이 나오고 있는 정유화학 쪽으로 타이밍을 잡을 수 있거나 중공업 쪽으로 잡을 수가 있겠고요. 또는 이제 양봉을 따라서 잡겠다라고 한다면 지금 모멘텀에 붙어있는 자동차 업종 쪽이 아닐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오후장 공략주는 어디일까요? 네, 금일 시장에서 오후장에서 공략을 하고 싶은 것은 과대납폭 부분에 대해서 숨고르기, 또한 시장에서 방어력 쪽에서 좀 소외되고 있었던 SKCNC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SKCNC가 뭔가로 꼭 하방 포지션을 만들 것처럼 지지력 테스트를 만들고 있는데요. 하지만 SKCNC 같은 경우는 시장의 대안주 쪽, 그 다음에 앞으로 향후 트렌드 쪽의 중심으로 오고 있는데, 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10만 원이 깨지는 밴드 속에서 98,000원 밴드 속에서 한번 슈팅을 준비했었던 자리겠죠. 추가 상승 모멘텀으로 가져왔던 자리에서 단기 하락 부분의 모멘텀을 갖고 있지만 시장의 대안주 쪽으로 봤을 때 추가 상승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SKCNC 같은 경우 98,000원에서 10만 원 밴드 소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고,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만약에 내일
모레까지의 스윙적인 모멘텀으로 간다면 10만 5천 원을 단기 목표가 2차적으로 본다라면 11만 3천 원 정도 밴드까지는 추가 상승 모멘텀이 있다라고 바라보실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 한번 보실 것은 좀 큰 종목으로 다시 한번 현대중공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별주는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수급적인 측면을 인식을 하고 계셔야 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대형주 쪽에서 눌림목 체크를 하자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현대중공업이 지금 억지성으로 좀 뭔가 지켜주고 있는 것 같겠죠. 뉴스 인수 M&A 얘기도 좀 솔솔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부정적인 악재다라고 반영이 되고 있지만 현재 지켜주는 모멘텀에서 추가적으로 하락되는 밴드까지 24만 원에서 25만 원 밴드 속에서 비중 10% 정도 진입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선취 관점이겠죠. 그런다면 리바운딩 기준으로 본다면 단기적인 모멘텀은 26만 4천 원 정도 밴드 그 부분을 뚫고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27만 4천 원까지는 추가 상승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단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이탈 부분의 손절 라인은요. 24만 원 바로 밑에 부분이 23만 6천 원 정도 손절가 짧게 잡고 대응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모멘텀 조금 부재 속에 있다라는 거 오히려 적금 형식으로 모아가 놓고 비중을 채워놓고 기다리는 그 미학이 필요할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김도영 대표와 함께 오늘장 전략을 짜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실시간 시장의 흐름을 살펴보는 업종 스캐닝 시간입니다. 먼저 하창봉 팀장께서 IT 운수장비 정유화학 업종을 살펴드립니다. 네, 역시나 뭐 삼성전자가 강하다 보니까 지수는 삼성전자 강세 속에서 다시 2,000포인트를 조금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뭐 종합주가 있으면 2,000포인트 회복하면서 2,038 정도나 2038점 보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뭐 삼성전자의 강세가 누가 보라도 부인할 수 없지 않나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지금 1.2% 상승하면서 136만 2천 원이죠. 시장에서는 지금 이제 10월 5일 정도의 예비치가 발표되는데 영업이익이 한 7조 6천억 정도 좀 전망된다 그럽니다. 뭐 8조는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고요. 예전에 한 이런 그 정권사의 보고서 좀 눈에 띄더라고요.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이 1조 증가할 때마다 시가총액이 40조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한 200조 정도 하니까 실제적으로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을 8조 읽었을 때는 주가는 사실 155만 원, 160만 원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기본적 수치에 좀 펀더멘털 분석이 입각했습니다만은 그만큼 최소한 이번 주는 삼성전자의 주가는 상당히 저는 견고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가 가격추를 봤을 때도 135만 원 딱 그 8월 고점 라인에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기관의 차익 요건이 있습니다만은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외국인 투자자의 어떤 그 기분은 사실 부인할 수 없다 말씀드리겠고요. 잠깐 자료화면 같이 보시면 지금 보는 화면 자체가 사실 주가와 삼성전자의 어떤 주가 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화면 좀 작습니다만은 빨간색이 삼성전자의 주가라면 될 것 같고 파란색이 외국인 지분율입니다. 지금 현재 수준에서 외국인 지분율은 계속적으로 50% 이상 50.6%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약간 주가 오버슈팅 되는 부분은 이제 기관의 매수까지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 강세 그래도 종합 주가 지수는 사실 코스닥에서 강남 스타일 싸이가 땡겨준다면 삼성전자 거래소에서는 삼성전자가 장을 견인해 줄 것이다 그렇게 본다 말씀드리겠고요. 하이닉스는 조금 쉬는 모습이죠. 사실 지금 하이닉스는 오늘 많이 저는 빠질 거라 생각을 했는데 좀 쉽니다. 왜 빠질 거라 생각을 했냐면 이제 디램 가격은 사실 디램 익스체인지에서 매월 초, 매월 말에 발표가 되는데 어제 발표된 걸 보니까 이제 9월 말이 되겠죠. 우리 주력 제품이라 할 수 있는 DDR3 2GB 고정 현물가가 잠깐만요. 디램 가격은 고정 현물가가 있고 현물 가격이 있습니다. 고정 현물가는 이제 거래를 할 때 미리 정해놓은 가격인데 9월 초순보다 또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하이닉스의 주가는 좀 부정적인데 이미 디램 가격 하락세에 대해서는 하이닉스 주가도 좀 묻어 있지 않나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조금 시세 반응은 오히려 거꾸로 한다 말씀드리겠고요. 근데 최근에 하이닉스 기관들이 계속 좋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수급을 좀 체크해봤더니 오히려 기관들은 팔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5일부터 한 2만 3천 원대부터는 기관의 매도자 조금 나온다는 것이 하이닉스에 대한 약간 상반된 이견인데 오늘 같은 흐름은 딱 2만 3천 원 밑에서 조금 쉬고 있지 않나 말씀드리겠고요. 최근에 전기전자 업종에서 LG전자가 사실은 조금 주목되는 약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9월 20일 정도까지 해서 78,900원, 뭐 회장님 폰, 옵티머스 지 이야기까지 많이 거론되고 삼성전자 조금 쉬는 동안에 상대적 매기세가 돌려왔습니다만은 오히려 거꾸로 삼성전자의 강세가 들어오다 보니까 LG전자는 조금 약한 모습인데 역시나 정확하게 3분기 실적시 발표로 들어가게 되면 가장 우량한 실적 세트에 매기세가 몰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 LG전자 주가 가격적으로는 78,900원에서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만은
거래량까지 감소한다면 일단은 현재 수준에서 7만 원 밑에 가격적으로 매수 매력은 있습니다만은 수급이 조금 불리하다면 조금 기다리는 전략도 나쁘진 않겠다 말씀드리겠고요. LG전자가 신다면 LG 디스플레이도 조금 쉴 수 있습니다만 많이 우리 투자자분들 아시겠지만은 LG 그룹 관련 IT 중에서 가장 종목을 하나 뽑아라. 뭘 사둘까 그러면 역시 LG 디스플레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21선을 타고 가면서 조금 가는 흐름인데 상당히 상승 흐름은 좋습니다만 상승 탄력이 조금 떨어진 거는 조금 아쉽지 않나 보겠습니다. 자, 다음 자동차로 넘어가겠습니다. 자동차는 참 예전에는 한때는 참 옛날 시절이 그립죠. 차정 할 때 자동차 잘 갔었는데 현대차 지금 보면 장기적 그림에서는 글쎄요 계속적인 25만 원 벽에 조금 머물러 있는 모습이라는 게 상당히 좀 안타깝고 안타깝게도 이번 그 3분기 실적 발표에서는 자동차주는 실적을 많이 기대할 수가 없죠. 8월 달에 본의 아닌 파업 때문에 실제로 3분기 실적 컨센서스가 이미 안 좋기 때문에 실적 기대치만으로 많이 당기지 못할 것 같고요. 오히려 10월 말 정도에 실적 발표가 예상되는데 그 전에 이런 뭐 어느 정도 주가 약세를 보였다면 그것 자체가 이미 실적은 주가에 반영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포커스를 좀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박스형 돌파 베팅 종목이 아니라 빠졌을 때 샀다가 박스권 저항해서 청산해주는 전략이 당분간 유효할 것 같고요. 그 중에 하나 바로 기아차입니다. 사실 뭐 한때는 현대차보다 상승 탄력이 좋을 것이다 많이 이야기 드렸는데 지금 기아차가 많이 그 현대차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밀리는 모습입니다. 국내 준중형 K3도 출시하고 있고 뭐 유럽에서 K9 한 대 뽑아가서 한국의 차를 그대로 이제 다 분해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은 자동차 쪽 약세 중에서 지난주 9월 28일이죠. 예, 시장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기아차 실적 쇼크 이야기 잠깐 시장을 통한 이야기가 돌다 보니까 투매가 나왔었고요. 오늘은 7만 원 밑에서 반등은 1차 반등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차트 지금 잠깐 같이 확대해서 본다 그래도 주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채널이라 그럽니다. 주가가 흘러가는 하나의 길이죠. 단순하게 주가는 이렇게 이동평균수 이동하는 것 같습니다만 큰 그림에서 봤을 땐 하나의 통로를 통해서 이동합니다. 근데 지금 기아차의 어떤 채널을 보면 하락 채널에 있기 때문에 타이밍적으로는 기술적 반등 구간입니다. 하지만 이 반등에서 또 밀리면 또 7만 원 밑으로 내려갈 수 있겠죠. 그래서 결론은 그렇습니다. 기아차는 실제적으로 가격 매력은 있다. 그리고 약간 중장기 투자가라면 저는 매수를 하겠는데 단기적 투자가를 노리시는 분이라면 지금 현재 흐름에서는 조금 기다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결론을 내드리죠.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는 지금 약간은 기다리는 전략이 오히려 IT 업종보다는 조금 유리하지 않나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와중에도 자동차 쪽에서는 역시나 현대위아 쪽으로는 매기세가 몰린다는 데 조금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위아는 그래도 기관 선호 종목을 계속 들어다 보니까 한 18만 7천 원 정도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완성차 업체보다는 부품업체에 조금 점수를 주는 모습이지 않나 보겠고요. 그런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대표적인 자동차 부품주도 조금 쉬었었습니다. 화신 같은 종목들이 약간 바닥에서 올라오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업종은 사실 생각보다는 매매하기가 투자하기가 쉬운 종목이 아닙니다. 워낙 캐파도 커지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하시면서 제가 지금 생각하는 자동차 업종에 대한 뷰는 완성차 업체는 조금 쉬어간다는 것이고요. 오히려 현대위아 같이 부품 중에서 탑픽 그리고 부품 중에서 좀 작은 화신이라든지 성우하이텍 같은 종목들이 바닥권에서 조금 머리를 들고 있지 않나 그렇게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다음 조선으로 잠깐 살펴보면요. 조선은 조금 최근에 뭐 현대중공업은 글쎄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한국항공우주 카이의 매각에 현대중공업도 참여를 했습니다. 현대중공업 입장에서는 우주항공산업에 대해서 조금 박차를 가겠다 그런 이야기 나오는데 물론 당장 지금 뭐 현대중공업의 어떤 뭐 우선 협상 대상으로 넘어간 건 아니기 때문에 별 영향이 없습니다만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의견이 많습니다. 이것이 과연 현대중공업 장기적 미래에 덕이 될까 아니면 실이 될까 사설이 많은데 일단은 뭐 간단히 한번 생각해 보죠. 원래 현대중공업도 방산산업을 하고 있고요. 또 실이 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돈이 들지 않겠습니까? 기업들은 돈이 드는 것에 대해서 좀 불확실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점수를 낮게 주는 것이고 또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항공우주산업이 어떤 이걸 점유하게 되면 좀 좋게 보이는데 일단 지켜봐야겠다 싶은데 25만 원쯤에 조금 신다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조선 중에서는 한진중공업이 조금 좀 주목됩니다. 아침에 동시효과 상한가까지 나왔었는데 2% 정도 상승에 좀 거치는데 뭐 한진중공업 오늘 아침에 강세 보였던 거는 다시 한번 기본급 15% 인상 수준의 임단협 최종 타결이 지난 27일 장 마감 이후에 나왔다고 합니다. 항상 그 조선사들도 많은 노사 분규라든지 파업 현금 협상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어제 그 타결 자체가 나오다 보니까 조금 반등하는데 많이 아시겠지만 조선주 탑픽은 늘 조선 그 삼성중공업 탑픽으로 보시면 되고요. 기타 뭐 관련주들은 개별적인 재료에 조금 움직인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겠고 어저께 그 제가 모 공중파 뉴스를 보니까 올해 임금 인상 가장 높았던 그 집단이
공공기업 금융기관이라 그럽니다. 한국거래소, 한국예탁원 뭐 이런 쪽으로 했는데 사실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수술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조선기자재업종은 잠깐 조금 쉬는 모습이죠. STX조선, 뭐 성강밴드 조금 쉬는 모습이다 말씀드리겠고요. 다음 화학업종은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볼 때 오늘은 화학업종은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왜 미리 그 말씀 드리냐면 SK이노베이션 쭉 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 GS, SO일 전부 다 0.8%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쉬는 동안에 사실 이제 중국과 미국의 제조업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수치는 전월보다 좋게 나왔는데 결과치는 사실 기준선 50 밑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체적으로 약간 그 해석에 대한 부분이 전반적으로 미국 장을 전강 후약으로 조금 밀렸지 않나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SK이노베이션 국제유가 92달러 조금 상승했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 자체가 어제 우리 장이 쉬는 동안에 좀 발목을 잡았기 때문에 오늘 화학 섹터 조금 쉬는 부분이고요. LG화학은 그나마 조금 아침보다는 좋은 흐름입니다. 33만 8,500원 정도 나오는 이제 시장에서는 사실 뭐 LG화학에 대해서는 상당히 최근에 계속적인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침에 동시효과 말씀드릴 때도 30만 이상에서 상당히 좀 견고한 흐름이 보인다 말씀드리는데 단순 화학 섹터를 보다는 접하는 것도 있고요. 2차 전지 부분에서의 어떤 부분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시장에서 물론 미확인 이야기입니다만은 자동차 타이어 부분에 대해서도 LG화학 쪽이 조금 뭐 매수 수주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전적으로 좀 매가 들어오지 않나 그런 말씀드리겠고요. 금호수요 같은 경우도 0.8%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우리 투자가님이 어떤 그 추석을 어둡게 했던 웅진 계열, 웅진 케미칼은 그래도 그나마 하한가를 조금 멈추면서 오늘은 513원 1.79% 상승하는데 사실 웅진에 관한 이슈는 제가 판단할 때는 바로 끝날 것 같지는 않고 좀 장기적으로 시장을 좀 뜨겁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웅진케미칼이라든지 웅진코웨이 같은 종목들 좀 우리 투자가분들이 물리신 분은 조금 기다릴 수밖에 없는 전략이 될 것 같고요. 사실 저는 반등시 조금 비중출하고 싶은데 단기적으로 공략하시는 분이라도 분명히 이게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는 투자 금액만 조금 작게 한다면 오히려 조금 여유 있는 투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보면서 추석을 앞두고 생긴 웅진의 어떤 사태에 대해서 참 안타깝지 않나 보겠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웅진 관련해서 흔히들 물렸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런 투자자분들 좀 상심이 크실 텐데요. 뭐 이래저래 금융당국이라든가 뭐 정책당국에서 이런저런 조치를 취하고자 압박을 하고 있으니까 또 좋은 쪽으로 그림이 잡혀질 수 있다는 희망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 어이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홍희진 팀장께서는 철강, 기계, 금융, 건설에 대해서 정리해 주십시오. 네, 자 철강 업종 오늘 뭐 시장에서는 뭐 큰 변동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 자체는 경기가 여기서 돌아설 수 있나, 그러니까 좀 글로벌 경기 자체가 돌아설 수 있나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이제 그 주도주라는 게 계속해서 좀 바뀌잖아요. 근데 이제 2002년 그러니까 그 이후에 2007년도까지 상승에 있어서는 철강 업종이 상당히 좀 흐름이 좋았다는 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안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중국의 경기 성장, 그러니까 지금 경제 성장이 단연코 지금 큰 역할을 해줬는데 그만큼 중국이나 뭐 신국들의 역할이 상당히 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철강의 수요 자체는 아무래도 지금 급성장하는 국가들에 대한 수요가 좀 급증하는 경향이 좀 많죠. 그렇다면 앞으로 뭐 인도라든지 중국 같은 그런 국가들인데 현재로서는 과거와 같은 수요 증가는 기대해 보기는 어렵겠지만은 일단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지금 경기 성장에 있어서 수요는 좀 뒷받침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도주는 아니더라도 중국의 경기가 성장하고 인도의 경기가 좋아진다면 반드시 철강 업종 자체도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포스코나 현대제철, 뭐 동국제강 계속해서 좀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뭐 이런 지금 철강 업종 자체는 뭐 큰 폭의 상승을 보이기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박스권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긴 하죠. 그러니까 지금 고점은 일정한 상태에서 저점이 높아지는 흐름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습이긴 하지만은 일단은 이 흐름 자체가 언제쯤 박스권 상단이 돌파가 될지 그러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는 관점은 아무래도 올해 연말 쪽이나 내년 가야만 그런 흐름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긍정적인 뉴스로 지금 해석되는 게 뭐냐면요. 지금 중국 쪽에서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철강 업체가 가동을 좀 지금 그 공장 가동률이 좀 감소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급이 굉장히 좀 지금 큰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도 그런 식으로 지금 가동을 중단시킨다면 우리나라 업체에서는 아무래도 갈 때까지 갔다. 그러니까 지금 악화될 대로 악화가 됐다라고 지금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현대제철, 포스코, 뭐 동국제강 같은 경우도 일단은 바닥을 찍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시간과의 싸움을 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뭐 8만 원 정도 지금 손절가 좀 자꾸
중장기적으로 대응을 하신다면은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좀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는 그런 타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대형주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철강 업종에 대해서도 서서히 좀 관심을 갖자. 근데 이제 비중 자체를 크게 하시는 게 아니라 뭐 15% 안쪽이라든지 20% 안쪽.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좀 적은 비중만 지금 포트에 편입하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바람직하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겠고요. 고려에 있는 영풍이나 뭐 지금 풍산 같은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죠. 경기가 좋아진다면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고려제강이나 휴스틸 같은 종목들을 제가 좀 새롭게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제강 같은 경우는 선재를 생산하는 기업이고 휴스틸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실적이 굉장히 꾸준하게 나오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고려제강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닥이 상당히 좀 양호하게 지켜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5월 달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3만 원이 이탈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 자체는 굉장히 하방 경기성을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다. 지금 여기서 탄력만 보여준다면 주가는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고려제강이나 휴스틸 같은 경우는 숨은 철강 업종 중에 진주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기계 관련주는 일단은 지난주에 제가 한국화본을 좀 말씀드렸는데 한국화본 역시 지금 LNG에 대한 중요성이 상당히 조금 부각이 되면서 상당히 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좀 급반등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 추가적인 상승도 물론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가 상당히 조금 유입되고 있다라는 거 긍정적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국카본이나 지금 보시면은 뭐 신팩, 그러니까 그 종목들이 제외한 뭐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확인돼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두산 관련 그룹주들은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신규 매수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비중이 크신 분들은 이 종목이 있으시다면 비중을 좀 줄여놓고 접근하자라는 거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건설업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극동건설 지금 법정관리 신청 때문에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없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실적은 나쁘지 않은 상태에서 악재만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건설업종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제가 그동안의 건설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돌발 악재들이 이렇게 간헐적으로 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아무래도 시간은 조금 더 필요해 보인다. 근데 이제 대형 건설사들은 비중을 굳이 줄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림산업이라든지 삼성물산,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시장에서는 가장 강력한 건설 업종 중에 건설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대우건설 그렇게 큰 충격을 받는 모습은 아니잖아요.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주가 자체가 거래량이 굉장히 좀 감소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일단은 뭐 큰 폭의 하락이 나오고 있는 흐름이 아니라 옆으로 흐르고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자라는 거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금융업종을 좀 말씀드리면요. 은행업종 같은 경우는 여전히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라는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고요. 그 다음에 증권업종 같은 경우는 지수의 방향성, 외국인의 방향성이겠죠. 여기서 2050포인트를 뚫는다면 더 지금 대우증권이나 삼성증권 같은 증권업종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자. 그러니까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보험업종이나 증권업종은 여전히 좀 긍정적인 마인드로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를 가지셔도 될 것 같다.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통신유통, 음식료 업종의 흐름은 하창봉 팀장께서 이어갑니다. 네, 통신업종 같은 경우 요새 최근에 조금 쉬는 모습이죠. 뭐 SK텔레콤이라든지 KT 전부 다 한 1%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LG U+만 0.9% 상승을 하는데 통신업종은 지금 보면 이제 또 아까 10월 달은 제가 이런 말씀 미리 먼저 드릴게요. 10월 달 같은 경우 일단 철저하게 실적 위주로 베팅이 들어올 겁니다. 즉 실적이 안 좋다는 섹터들은 실제로 실적 발표한 시점이 단기 저점이 되는 것이고요. 실적 발표 전까지는 대부분의 기관이나 외국인 매수 자금은 실적이 그나마 좋은 삼성전자라든지 LG 디스플레이 이런 종목이 들어오기 때문에 같은 업종을 보실 때도 실적이 되냐 안 되냐를 미리 체크하셔가 들어가야 되겠죠. 지금 도시공사 같은 경우 사실 이제 실적 지금 잠정치 잠깐 이야기 나온 거 보니까 SK텔레콤 위주로만 말씀드리면 의외로 영업이익이 많지는 않다는 겁니다. 3,700 정도 예상이 되는데 QOQ 기준,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실적 보실 때 전년 동기 대비해서 몇 퍼센트 그건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분기 대비해서 2분기보다 3분기 얼마나 좋을 것이냐 많이 포커스를 맞추는데 한 8% 정도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도 그런 것이 과다 경쟁이죠. 보조금 지급이라든지 여러 이제 고객 유치 차원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만약에 사실 항상 보면 통신주들은 실적 시즌에 들어가게 되면 꼬리 내립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통신사의 어떤 주가 약간 조정이 좀 이어진다 보는 것이고요. 제가 판단할 때는 10월 달 전체적으로 조금 멀리 내다본다면 10월 한 달 동안 통신주가 조금 약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약간은 부정적인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고민하실 필요는 없어요. 많이 내려갈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주가 약세를 매수캐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SK텔레콤은 현재 15만 원 저항을 조금 받고 있는데 약간
가볍게 본다면 한 14만 원, 15만 원 밴드 정도 10월달 생각을 합니다. KT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은 지난 8월, 9월 달에 약간 SKT에 비해서 제가 볼 때 오버슈팅 영역이 좀 있습니다. 뭐 구조적인 이야기도 있었고요. 오버슈팅 영역이 있기 때문에 주가 밴드로 봤을 때는 똑같이 한 36,000원에서 오히려 34,000원 이탈까지도 조금 열어둡니다. 즉 그 말은 KT 같은 경우도 36,000원 이후 올라갈 때 추격 매수 34,000원 전후한 가격에서 추가 매수 가격이 되는 것이고요. LG U 플러스 확실히 광고는 잘합니다. 이번 또 싸이 데리고 와가지고 싸이 유플 스타일인가요? 네, 그렇게 하더라고요. 하고 있는데 LG U 플러스 같은 경우도 한 7,000원 정도에 조금 주목되는데 작년 하반기에 때는 사실은 LG U 플러스가 통신사 3사 중에서 주가 상승 탄력이 가장 좋았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LT 선점 효과 때문에 많은 점수를 뒀는데 이제는 뭐 10월 달은 아마 수많은 스마트폰 기기에 또 가다 경쟁이 가기 때문에 전체 흐름을 봤을 때는 통신주가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은 조금은 9월 달보다는 변동성이 조금 약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그 부분 조금 점수를 두겠고요. 다음으로 유통업종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유통은 최근에 보면은 조금 관심이 가요. 유통 같은 경우 실제적으로 제가 지금 본다 그래도 최근에 조금 잘 가는 섹터를 보면 하이마트 같은 종목이 있죠. 오늘도 하이마트 조금 쉬고 있습니다. 조금 쉬고 있죠. 71,700원. 하이마트가 이제 저도 사실 예전에 조금 부정적으로 봤었는데 확실히 롯데 자금력 많은 롯데의 어떤 풍으로 간 이후에 조금 주가 상승 탄력이 많이 좀 그 매기세 몰린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 어느새 7만 원까지 올라왔죠. 아마 그 하이마트 그때 해장 관련해서 점 한가 오기 전에 가격대만큼 올라왔죠. 75,000원 정도까지. 그만큼 하이마트가 주가 이만큼 회복한다는 거는 그만큼 매기세가 좀 몰린다는 것이고요. 투자 관점에서는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수준에서 보유 한신 관점에 조금 가져가겠는데 신규 매수 하자니 조금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주가가 한번 이렇게 푹 레벨업 되고 나서 행보가 나서 두 번째 레벨업 되고 나면 타이밍적으로 한 번 더 레벨업이 되겠죠. 그래서 보유하신 분에 대해서는 보유하시게 되면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는데 신규 매수하실 분은 굳이 약간 고점에 대한 부담감도 조금 있기 때문에 한 템포 기다리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GS 리테일도 최근에 좋은 흐름 계속 이어갑니다. 우리 많이 아시겠지만 길거리 가다 보면 많은 편의점 중에 하나를 갖고 있죠. GS 리테일이 3만 원까지 상당히 유통업종 중에서 가장 좋은 흐름을 보였었는데 아무래도 실적적인 부분에 좀 점수를 두지 않나 보겠습니다. 조금 뭐 주가 상승 탄력이 들어서 신규 편입시키기에는 우리 투자가분들의 마음이 조금 그럴 수 있습니다만 이런 거는 시장 빠질 때 조금 사두면 오히려 좀 수익이 되지 않나 보겠고요. 아무래도 GS 관련주 중에서 GS 글로벌만 말씀드리면 GS 글로벌 같은 게 14,300원, 0.7% 상승하는데 많이 아시길 겁니다. GS 글로벌 같은 경우는 바로 셰일가스 관련주를 많이 엮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GS 글로벌 같은 경우도 최근에 14,500원까지 강한 상승 위에 조금 쉬어가는 모습인데 아마 GS 글로벌의 어떤 상승은 한국가스공사의 주가론가 좀 나란히 두시면서 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음식료업종으로 잠깐 살펴드리면요. 음식료업종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목할 섹터는 딱 두 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는 오리온이 100만 원 가느냐 안 가냐입니다. 최근에 보면은 음식료업에서 가장 강한 상승세는 오리온과 CJ 제일제당, CJ 그리고 농심으로 이어지는데요. 오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 98만 원에 있죠. 추가적인 상승 여력 조금 이어지는 게 어떨까 싶고요. CJ 같은 경우는 뭐 CJ 어떤 지주회사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밑에 있는 CJ 제일제당이나 CJ 시푸드의 상승세 오기 때문에 어느새 CJ가 10만 원까지 슬금슬금 올라왔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10만 원 저항 갖고 있으면 조금 살펴보시고요. 농심은 가장 중요한 게 과연 단기박스권 상단 27만 원을 돌파하냐 여부입니다. 제가 볼 때는 돌파 가능성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농심의 주가 지금 현재 수준은 조금 높아 보일 수 있습니다만은 무거운 음식료 업종을 장기 투자가 할 수 있는 우리 투자가의 마음이 되신다면 농심의 주가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도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 테마주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홍희진 팀장님. 자, 오늘 같은 경우는 기존에 강했던 강세 테마 게임과 지금 YG 같은 엔터 관련 테마가 상당히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까 장 초반에 좀 언급을 드렸었는데 위메이드나 조이맥스가 상한가에 안착을 했어요.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상한가에 풀렸다가 지금 상한가에 안착을 했다 다시 왔다 갔다 하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지금 신규 그러니까 성장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애니팡에서 캔디팡이라는 게임으로 좀 넘어가고 있다. 라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지금 하루에 지금 3회 동안 130만 명이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긍정적인 뉴스가 나옴에 따라 주가 자체는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그 점에 대한 물량을 다 소화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량이 지금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지금 실리면서 주가 상승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주가 상승 탄력, 그러니까 모바일 게임주로 매기가 몰릴 가능성이 상당히 좀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컴퓨터 탄력은 그렇게 강하지는 않지만 게임
TMB 같은 종목들이 상당히 좀 탄력이 붙고 있다는 거 확인이 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모바일 관련 게임주들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좀 계속해서 좀 가져보자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엔터 관련주겠죠. 지금 보시면 YG 엔터 같은 경우 10만 원이 안착이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이 지난번에 갭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 라인이죠. 요 갭 자리가 이제는 무너지고, 그러니까 이제 메워지고 무너지지만 안 된다면, 그러니까 85,000원 라인이겠네요. 85,000원 라인이 무너지지만 안 된다면 주가는 계속해서 윗방향으로 좀 본다. 근데 이제 좀 전에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여기서 그러니까 성장을 시킬 수 있을 만한 아니면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모멘텀 자체가 뭐가 있을까? 이제는 빌보드 1위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 자체가 만약에 물거품으로 돌아간다면은 주가는 아무래도 기대감이 이제는 실망감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시점에서는 추격 매수 자체가 상당히 좀 위험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왔다. 그러니까 지금 한 달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50% 이상 급등이 나왔어요.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급등한 만큼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상당히 좀 위험할 수가 있다는 거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오늘 보시면 SNS 관련 테마가 상당히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SK컴지라든지 지금 보시면 KINX 같은 종목들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요 부분, 그러니까 SNS 관련 테마로 지금 보시는 게 아니고 지금 서버 관련 테마로 좀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카카오톡이라든지 스마트 기기가 지금 수요가 좀 증가를 하면서 아무래도 지금 트래픽 용량이 좀 늘어난다면 이 서버를 관리해주는 업체들, 특히 이제 KINX 같은 경우도 상당한 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맥락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용량이 증가하면 그에 따라서 관리 업체들에 대한 수혜가 상당히 좀 주목이 될 수밖에 없는데, 주가 자체가 큰 틀로 본다면 계속해서 점을 경신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스마트 기기 확산에 따라서 상당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뭐 전자결제라든지 게임 관련주, 거기에 맞춰서 서버 관련주도 상당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보안 관련주, 윈스테크넷 같은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스마트 기기 확산에 따른 파생되는 업종들이 뭐가 있나, 그러니까 이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은 오늘 시장에서 강한 종목들은 그러한 관점에서 바라보시자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요. 앞으로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남북 경협주라든지 창투사, 경제민주화 쪽에서도 창투사 관련돼서 상당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성창투라든지 그다음 이화전기나 재룡산업 이들 종목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갖자라는 거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우리투자증권의 이경민 책임연구원을 연결해서 애널리스트 출발 전략을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 흐름이 어떻습니까? 장 초반에는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코스피는 이내 2,000선을 넘어서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이후 좀 눌렸던 투자 심리들이 좀 완화되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있어가지고 아직까지는 외국인이나 기관의 매수가 적극적으로 유입되지 않고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좀 더 남아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지난 9월 14일 급등 이후 2주 정도의 등락 과정을 거쳤습니다. 하지만 오늘 2,000선을 넘어서면서 이 등락 과정을 마무리하고 레벨업할 그런 소지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 있어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만약에 2,000선 돌파 및 안착에 성공을 하게 될 경우에는 2,050선까지 좀 레벨업 시도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꾸준히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외 대외 변수나 뭐 그런 부분에 의해서 출렁인다 하더라도 지난주 지지력을 보여줬던 1960선에서 70선은 매수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업종이나 종목별 대응에 있어가지고는 3, 4분기 실적 시즌에 돌입하는 가운데 있어서도 코스피, 그러니까 시장 전반적인 실적의 하향 조정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측면에 있어가지고 업종이나 종목을 확산시키기보다는 좀 이 개선대가 좀 뚜렷하거나 좀 양호한 업종에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업종에는 반도체 및 IT 부품, 정유, 제약 업종들이 좀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업종들에 좀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와 함께 뭐 철강, 화학, 기계 업종 같은 경우는 실적 모멘텀은 아직까지는 약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중국의 정책적인 움직임에 따라 대응력을 좀 더 플렉서블하게 좀 대응해 나가실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에 따른 트레이딩 전략을 가져보셔도 좋지 않나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경민 책임연구원과 함께 오늘 애널리스트 투자 전략 짜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하창봉, 홍희진 두 분 전문가와도 함께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출발 증시와이드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2부에서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 증시를 분석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뵙겠습니다.